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워주려면 이거는 직선의 결정 조건부터 따져봐야 돼요. 직선의 결정 조건으로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직선의 결정 조건. 결정 조건이 무슨 말이냐? 평면상에는 직선이 몇 개 있어요? 평면상에 직선 몇 개 있어? 칠판에다 직선 몇 개 그릴 수 있어요? 무수히 많죠.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서 하나를 딱 골라내는 거야. 그럼 하나를 딱 골라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렇게 딱 하나를 골라내기 위한 조건을 결정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은 딱 골라낼 수 있을까? 응? 직선 결정 알 텐데 여러분들 뭐가 주어지면 직선을 딱 그려낼 수 있어요? 기울기랑 그 다음에 절편을 좀 더 포괄하는 개념에서 한 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직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상에 그릴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이거 하나 딱 골라낼 수 있더라.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으면요? 이건 알 텐데. 두 점. 평면상에 무수히 많은 직선에서 그냥 두 개의 점이 점 하나, 점 둘, 이 주어지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몇 개?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조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나왔을 때 둘 다 각각 오로지 하나의 직선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직선의 결정 조건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써줄 수 있느냐?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기울기 m에 x-x1으로 써줍니다. 여기서 m은 기울기, 그리고 x1, y1은 점이기 때문에 m, x1, y1은 전부 다 상수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1차 함수가 나오는데 1차 함수가 직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1차 함수가 직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차 함수랑은 다른 점이 뭐냐? 1차 함수는 y는 x와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다면 이거는 그냥 그 직선 자체를 공부하는 단원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간단해요. 뭐 이거 증명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증명을 해주자면 이겁니다. 요 상황을 표현하면 돼. 요 상황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 도형, 직선, 도형이라는 건 직선이나 뭐 원이나 뭐 2차 함수나 이런 것들은, 이런 선들은 뭐가 모여서 된 거야? 뭐 점들이 모여서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이 모여서 직선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보면 점의 자취를 구하라는 말들이 나올 거야. 뭘 구하라는 말들이 나온다고? 점의 자취. 점의 자취를 구하면 이제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점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이 점의 자취를 구해 볼게요. 이 점의 자취를 구하는 방법. 자, 이 점을 갖다가 px, y로 놓는 거야. 앞으로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첫 번째, 그 점을 px, y로 놓는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x랑 y의 값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야. x랑 y 값은 못 구해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됩니다.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곧
도형의 방정식이 되니까요. 자취가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 점 P의 자취를 구하고 싶어. 그럼 점 P를 x, y로 설정을 해요. 그럼 이 상황에 맞는 x랑 y 사이의 식을 하나만 구해주면 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야. 여기 점이 있죠. 그리고 이 한 점 x1, y1이 주어져 있는데 그 둘을 잇는 이 선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거잖아. 이 선의 기울기가 m이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이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뭐가 돼요? 기울기 m이 되지. 그럼 여기서 x-x1 1로 넘기기만 하면 저거 나오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관계식 구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 과정을 뭐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y-y1은 m 곱하기 x-x1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이제 종종 보일 텐데,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px, y로 놓고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이 배운 도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자취의 방정식은 무슨 도형들이 나오냐면 지금 직선 하나 배웠죠? 직선. 그 다음에 내일 다음 시간에 원 배울 거거든요. 원 등등. 뭐 여기서 더 추가되는 뭐 2차 함수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직선 아니면 원이야. 직선 아니면 원인데 이걸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어려워합니다. 관계식 구하는 거 어려워해요. 그래서 미리 좀 가르쳐 줬어. 자, 이런 식으로 관계식 구하면 끝이다. 직선의 방정식 구했다. 그리고 그러면 두 점이 나와 있을 땐 어떻게 할까요? 두 점이 나와 있을 땐 지금 이 1번 경우와 다른 점이 뭐냐? 한 점 x1, y1은 똑같아. 근데 얘는 기울기가 대놓고 나와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안 나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두 점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걸로 대체해서 쓰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사실 근데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x절편, y절편이라는 건 어쨌든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거든요.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나 마찬가지야. 맞죠? 그러니까는 저거대로 그냥 풀면 되는데 특별하니까 x절편이 만약에 a, 0이라고 하고 y절편이 0, b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아, 물론 이거를 저렇게 대입하면은 저렇게 나오는데 그걸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x절편이 뭐야? y가 0이 될 때잖아요. 그럼 x절편 y가 0 되면 x가 a 맞죠? 성립하죠? y절편은 뭐예요? x가 0이 될 때잖아. x가 0이 될 때 x 0 되면 y가 b죠. 그래서 성립하죠.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냐?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꼴로 보통 나올 거예요. 뭐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나올 텐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간혹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다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에 나오게 된다면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랑 뭐를 지나는 거야? 2,0이랑 0,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y절편이 x절편이 2,0. 그 다음에 y절편이 0,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그럼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냈다면
뭔가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x절편과 y절편을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보고도 아 이거는 지금 x절편과 y절편을 강조하는 모양이구나라는 걸 파악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여기에 포함된다.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 자, 문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첫 번째 어떤 경우냐? 삼각형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인 경우. 삼각형 위에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인 경우에 여길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요? 어디 지나야겠어? 그렇죠. 대변의 중점을 이렇게 싹 지나가는 직선일 때 지금 이쪽 넓이랑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뭐가 주어지는 경우? 삼각형의 꼭지점이 주어지는 경우, 꼭지점을 지난 직선일 경우에는 저렇게 됐을 때 이등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기 밖에 점이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밖에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간절히 바라야 돼. 뭘 바라야 되냐면 이 점이 이 꼭지점이랑 연결을 했을 때, 이 꼭지점 연결을 했을 때 이게 중점이 되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야지 둘이 넓이가 같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변에 중점을 지나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외부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겠지만 문제를 이렇게 되게끔 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외부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아 저런 식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응?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쵸? 항상 그런 게 있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어떤 경우가 있어? 외부에 한 점이 주어졌는데 이거 이어보니까 중점 안 지나. 2등분 안 돼.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진짜로 근데 진짜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중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이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은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요 삼각형 부분을 직접 구하게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점 3개 구해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해야 돼요.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이따 알려줄 거예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일일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2번과 3번
삼각형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보통은 이렇게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반대편의 중점을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이등분하게 된다. 보통 문제는. 근데 문제가 정말 어려워지거나 까다롭게 되면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삼각형의 넓이를 일일이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출제될 때.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직사각형 혹은 평행사변형들이 나올 거예요.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을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떤 직선일까요? 직사각형을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됩니다.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지 이등분해요. 대신에 이게 선생님이 지금 표현한 이 직선이 아니라 그냥 이 교점만 지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리더라도 어차피 넓이는 이등분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대각선이 이등분된다? 이등분 되지 물론. 그게 아니라 근데 좀 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무조건 이 사각형을 이등분합니다. 직사각형에서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겠지. 평행사변형도 이렇게 이 대각선도 이 넓이를 이등분하고 얘도 이등분하겠지만 요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도 이 두 개의 사각형을 이등분한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을 지나는 직선은 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났을 때 그 직선으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두 개의 넓이가, 두 영역의 넓이가 같아진다. 쉬워요. 다 쉬운데 3번이 이제 어렵죠. 3번 나오면 귀찮고 어렵지. 됐어요? 지워도 되나요? 아직이네. 여기 1, 2, 3번 지워도 되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두 직선이 어떻게 놓여 있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요.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치 안 하는데? 일치. 자, 직선은 어쨌든 x, 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x,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식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y는으로 안 하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는 0. c-는 0.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저렇게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 지금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프에서 만난다. 뭐예요? 이 점을 두 개의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 점은 이 두 방정식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해가 한 개 있다. 얘는 그러면은 이 두 직선이 만나질 않으니까 해가 없다. 얘는 일치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없다. 옛날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능이라고 그래요.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지만 불능이라는 말 빠졌지만 어쨌든 참고로 해가 무수히 많다는요? 부정. 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해가 없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알겠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부정방정식 배웠죠. 부정방정식은 뭐야? 해가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자연수나 정수 조건 때문에 해가 추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황을 문장으로 쓰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해가 하나지. 얘는 평행한다. 나 얘는요? 일치한다. 자, 그러면 평행하기 위한 조건? 평행하려면 뭐가 같은 거예요? 기울기가 같은 거야. 기울기가 같은데 기울기만 같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기울기가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경우가 있어? 평행하는 거 말고 일치하는 것도 기울기가 같거든요. 얘는 모두 같다. 그러면 식이 모두 같은 거야.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다르답니다.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만날 거 아니야. 맞아요?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만나니까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식이 있죠. 이 식을 가지고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말들을 말들에 이제 적합하게 이 개수들의 값을 대조해 보면 기울기만 같다.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은,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량인데 분의 y의 변화량인데, 그 말은 x의 개수와 y 개수의 비율이에요. 기울기라는 것은 x 개수와 y 개수의 비율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y는으로 해서 나머지 다 넘기면 마이너스 b분의 a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비율 차이가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가 되려면 이거를 이렇게 쓱 다 각각의 항을 나눈다고 했을 때 x의 개수 b와 y의 개수 b가 같아야지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오케이? 얘도 모두 같으니까 x의 개수 b와 y의 개수 b가 같아야 기울기가 같은 거야. 그러면 평행하고 일치한다를 나누는 그 값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겠어요? c에 따라서 결정되지. 모두 같으니까 이 개수비가 얘는 같은 거야. 하지만 평행한 거는 이 개수비가 지금 상수항의 개수비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다르다는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a-분의 a와 b-분의 b가 그냥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이 세 가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이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이제 배울 때, 배우거나 공부를 할 때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지. 두 직선이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 해가 하나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연립해서 저 해를 구할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인데,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라고? 두 개의 이 지금 x와 y의 개수비가 같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x와 y의 개수비가 같으면 뭐 아니면 뭐야?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상수항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위치관계를.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물어봐요. 기울기가 같은데 이게 일치하냐 아니면은 뭐야? 평행하냐? 이 부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가끔씩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특별하게 어떻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 수직인 경우가 있죠. 특별하게 수직인 경우가 있어. 그래서 한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다른 한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이때 m 곱하기 m-, 그러니까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 개 곱했을 때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워요?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배우는지 모르겠어. 수직인 두 직선의 관계 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요? 지워요.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사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이제 초급 개념은 아니에요.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다. 근데 이 개념이 원의 방정식에서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사실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말이 조금 복잡한데 한번 상황 설명을 해줘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야. 두 직선에 이 교점이 있어요. 그럼 일단 두 직선을 선생님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하나와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하나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물어보자. 자, 두 직선의 교점 이거죠? 이거를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요? 자, 다시 두 직선의 교점 이 점. 그럼 한 점이 나와 있는 거네.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지.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봐봐, 생각을 해보자. 이 점을 어쨌든지 간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 나와? 0 나와요. 이 만족해야지. 해잖아, 해.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0 나와야지. 해잖아요. 둘 다 만족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의 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따지느냐? 봐요. 일단 편하게 저거 하나 써. 저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편하게 이것도 하나 써. 하나 써.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가로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둘 중에 하나에다가 k를 싹 곱해. 이건 비례상수 k예요. 그냥 의미의 k야. 곱한 다음에 이걸 두 개를 더하고 이퀄 0 이렇게 식을 꾸며줍니다. 식을 이렇게 꾸며줘.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선생님이랑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 일단 전체 보세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거 일단 x, 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복잡하지만 딱 냉정하게 봤을 때 x랑 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얘도 1차, 다 1차잖아요.
아, x, y에 대한 1차식이야. 복잡하지만 1차식.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그럼 얘는 무슨 방정식? 이 도형이 나타내는 거는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맞니? 복잡하게 쓴 이 도형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야, 일단. 그치? 그런데 아까 선생님 이 교점이 요 식에 들어갔을 때 0이 되고 요 식에 들어갔을 때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교점은 요거를 당연히 이걸 0이 되게끔 만족하고 이걸 0이 되게끔 만족하니까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지. 자, 근데 봐봐. 이거랑 식 똑같잖아. 그러면 요 교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지? 요 교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나와? 0 나오지? 그러면 이 교점을 이 식 전체에다 집어넣으면 뭐 나와? 뭐 나와? 0 나오잖아. 그럼 봐봐요. 다시 한번. 자, 이 식 전체는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 식 전체는 그럼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런데 요 점을 집어넣으니까 성립하네? 그러니까 이 직선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자, 선생님이 일단 결과부터 쓴 거야. 이거 두 개 그냥 직선의 방정식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다가 k 곱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줬어. 이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얘는 x, y에 대한 1차식이야. 어쨌든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직선인데 이 점을 집어넣으면 얘도 0되고 얘도 0되니까 전체가 0돼. 그 말인즉슨 이 점은 이 직선을 지난다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 그냥 써주고 이거 그냥 써주고 둘 중에 하나에다 k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k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k 값 어떻게 구할까요? k 값은 이제 문제상에서 여기 위에 어딘가 한 점을 더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k 값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푸냐면, 자, 두 개의 지금 직선의 방정식 나왔지.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 아니야?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점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문제 이거 점 하나 나왔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쉽게 푼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말했잖아요. 이거 지금 고급 개념이라고 그랬어. 기초 개념이 아니라 고급 개념이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들,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뒤에 원의 방정식에서 이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그 유형이 있어요. 원의 방정식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왜 K를 붙이는지, 그리고 이게 이 복잡한 식이 왜 저 점을 지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 설명할 때 여러분이 또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 더 설명해볼까요? 하나 더 설명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럼 여기까지 세팅이 됐다면 K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K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질문, 그러면 K 값에 제한 조건이 없다면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포함할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포함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봐봐요. 만약에 K가 0이면 이 직선이 표현 가능해져요. 그렇죠? K가 0이면 이것만 남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나머지 이 직선은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직선? 이것만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 얘가 항상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비율이 A, B가 항상 있기 때문에 K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A 대 B 가 나올 수가 없어. A 대 B 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직선 하나가 표현 불가예요. 자, 다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냥 K 곱해서 표현하면 된다. 다 표현할 수 있어. 딱 하나 제외하고. 뭐 하나 제외하고 K가 붙어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 제외하고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K가 붙어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표현할 수 있다. 선생님 이 얘기는 왜 하느냐? 아주 고난도 문제에서 이 개념 나옵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 나와요. 그래서 미리 설명한 거예요. 아마 자체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일품에는 이런 문제, 이걸 다루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체 교재에는 표현 불가, 이거 표현하지 못하는 거 이거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써놔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면 아 그때 선생님이 이 얘기 했던 거구나 알게 될 테니까. 망했어. 시간이 없다. 아니야. 이걸 증명 안 하면 되지. 증명 안 하면 시간이 있어. 증명 안 하고 숙제로 해오라고 해야겠다. 직선과 직선 했으니까 우리 어제 배운 점과 직선 사이도 해봐야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개념 수업하니까 이제 다 살아났네. 아까 문제풀이는 너무 졸렸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문제 풀지 말고 개념 설명만 할까봐. 자, 점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1번, 2번, 3번 중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예요? 네, 3번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수직으로 있는 수선의 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점에서부터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x1, y1으로 놓고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놓는다면 이때의 거리 d는 공식 혹시 외우고 있나요? 여보세요? 여기 공식 이거 모두 안 외우고 있어요? 아니 외우고 있는데 지금 말하다가 틀리면 창피하니까 말 못하는 거죠? 왜 외우고 있지? 안 외우고 있어. 안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배우는 거지. 뭐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배우는 거잖아, 그치? 애써 좋게 선생님 포장해 줄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루트 씌우고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외우세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지금 안 외우고 있다면 외우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겼지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제 유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 증명하는 과정 중에서 얘가 제일 복잡할 겁니다. 이 공식 유도가. 벌써 복잡하잖아. 문자가 막. 그쵸? 유도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학 숙제로 할까요? 숙제. 유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못해요. 그러니까 찾아서 유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부해 오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냥 이거 외우고 그냥 적용시켜서 쓰면 돼. 이거 유도해서 문제 풀라는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그 문제집에도 빈칸 넣기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 유도하는 과정. 근데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숙제로 해오시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유도하는 문제는 다음 데일리 테스트 때 선생님이 내겠죠? 한 8문제 중에서 이거 관련 문제만 한 3문제 내야지. 공부한 사람 다 맞고 공부 안 한 사람 다 틀리게. 집에 와서 공부하세요. 찾으면 바로 나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네이버에 치면은 바로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알겠죠? 근데 엄청 복잡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설명 노트를 항상 이거 쓰는데 이 설명 노트 한쪽 페이지 다예요. 증명하는 게. 길어요. 그래서 이거 숙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외우셔야 되고 왜? 갔다 오세요. 이렇게 있는 직선과 이렇게 있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했을 때 자, 물어보자.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까 했고 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각을 이등분한대. 오호, 각을 이등분한다? 각을 이등분해? 어디를 이등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각이 있잖아. 이 각을 정확하게 이등분하는 거야. 이렇게 싹 이렇게 싹 이렇게 싹 이렇게 이등분하면 여기 하나 해서 이등분 되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야. 파란색의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까요? 네. 황재민 학생 네. 어머니가 여기 좀 1층 주차장으로 잠깐만 좀 지금요? 지금은 1층 주차장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걸 이등분하는 직선이니까는 요 점들의 자취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점 하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x, y로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럼 각을 이등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을 이등분했을 때 여기 위에 어디 점을 잡든지 간에 요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삼각형의 그 합동 조건에 의해서. 그렇죠?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어디를 잡든지 간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x, y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x, y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점 P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점 P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아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뭐였더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루트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 x1, y1이 의미하는 건 점이고 a, b, c가 의미하는 건 직선의 개수였어요.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 개수였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점이 x, y지. 자, 봅시다. 이거 둘 사이의 거리부터 따져봐. 이거 둘 사이의 거리.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분의 그 다음에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인데 여기서는 점이 x1은 y1이 아니라 그냥 x, y죠. 그렇기 때문에 ax1 대신 x, by1 대신에 by1 대신에 y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죠.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 사이의 거리랑 여기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야. 얘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써보면
얘는 a 다시 b 다시네요. 루트 a 다시의 제곱 플러스 b 다시의 제곱 분의 그러면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이렇게 되죠. 나연아, 정신 여기 집중해, 집중.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우리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봐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쨌든 얘 상수로 나올 거야. 개수들이니까, 그쵸? 자, 얘는요. 얘도 상수일 거야, 그치? 그러면 얘 지금 xy에 대한 1차식이고 얘도 xy에 대한 1차식인데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절대값 뽑기는 또 한 가지 방법. 만약에 절대값 fx랑 절대값 gx 이렇게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절대값 벗겨낼 거예요?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fx는 gx이거나 fx는 마이너스 gx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냐면 이거는 fx와 gx 부호가 동일한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g가 마이너스여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게 아니라 마이너스 fx는 gx도 이거랑 똑같잖아요. 어쨌든 마이너스 fx는 gx도 이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면은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 지금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만 부호 바꿔서 한번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똑같은 상수여서 약분됐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한 번은 그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그냥 그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연립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하나는 반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 식을 정리하면 a-a-x 플러스 b-b-y 플러스 c-c-가 되고요. 는 0. 그 다음 이거는요. a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래서 이게 지금 x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몇 개 나왔어?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가 이 파란색 직선을 나타낸다면 다른 하나는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 그 각의 이등분선의 한 점을 x,y로 놓고 그 x,y랑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하면 절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한 번은 한쪽 부호 반대로 갖다라고 놓으면 직선의 방정식 노란색과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저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제를 안 푸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따 클리닉 시간에 풀 거예요. 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없다. 설명 마저 할게요. 오늘 한 5분, 10분 정도 늦게 끝날 수 있는데 만약에 늦게 끝나게 되면 선생님이 들어오는 시간을 좀 늦게 잡아줄게요. 알겠죠? 설명할 개념이 한 2-3개 더 있어요.
문자가 많이 써서 좀 헷갈리는데 저 모양을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림을 기억해. 그림을. 알겠죠? 이거 식으로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면 문제 풀면은 저절로 익혀지는 거니까 저 형태를 기억하세요. 가계 이등분선이면 아 저런 형태가 나오는구나. 줘도 되죠? 이건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숫자가 아니라 지금 문자로 해서 복잡하게 나오는 거지 숫자면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생님 두 개 그냥 임의로 약분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똑같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약분되게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볼게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가 거리예요? 얼마일까?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정의되지 않아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려면 두 직선이 반드시 평행해야 됩니다. 다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려면 두 직선이 평행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만나게 돼버리면 위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떨어져 있는 데가. 그렇죠?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그 거리에 해당하는 게 바로 평행하기 때문에 이거랑 수직인직 선분을 이렇게 싹 그으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거든요. 이 길이를 구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직선 위에 한 점과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 무슨 말이야? 직선 위에 이 두 직선이 나와 있잖아. 두 직선이 나와 있어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이 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다 거리가 같은 거 아니에요? 평행하니까 다 같기 때문에 직선 위에 한 점, 이 직선이든 이 직선이든 아무거나 한 점 잡아. 그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따지면 되죠. 그 공식을 통해서 아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1 플러스 c 절대값 씌운 거 공식을 통해서 점 아무거나 하나 잡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차 함수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최단거리. 이차 함수 이렇게 있어. 직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이 직선에서 이 위에 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임의의 점이야. 이 2차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이야. 그러면은 언제 이 2차 함수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가 최단거리가 될까? 점이 어디 있을 때? 2차 곡선 위에 점이 어디 있을 때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까? 최단 거리가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언제냐면 봐봐요. 이 직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점점 다가간다고 생각해봐. 점점 다가가다가 딱 만나는 점이 있겠죠. 딱 만나는 점. 딱 만나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 아니겠니? 이거보다 더 짧은 데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만약에 이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n이라고 해. c라고 해. 그러면 이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지. 얘를 갖다 뭐라고 나? y는 평행하니까 기울기 똑같이 나. mx 플러스 k라고 나 그냥. 그러면은 요거랑 같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판별식이 0이 되는 k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판별식 0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점을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럼 이 점을 구해내면 이제 뭐 구하면 돼요? 이 점과 이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네. 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도 쓰이고 이차 함수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쓰이네. 그냥 다 쓰이네요. 그렇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개념 하나 더 있어요. 아, 맘 같아서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 다 정리해주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배울 것만 할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신발끈 공식이라고 합니다. 욕한 거 아니야 지금? 신발끈 공식. 아, 이거 신발끈 공식은 공식 명칭이에요. 뭐 이게 신발끈 이거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영어로 슈레이스 뭐 이렇게 써 있어. 진짜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했을 때 신발끈 공식이에요. 알겠죠? 나는 그 신발끈 공식이 이게 모양이 신발끈처럼 생겨서 신발끈 공식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신발끈 공식인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정식 명칭입니다. 이따가 끝나고 아연이는 저기 친구랑 밥 먹잖아. 다른 반이랑 밥 먹는 친구 있어요? 아, 그래? 아이씨. 그래? 오늘 시험 그럼 한 20분만 보지 뭐. 시험 그냥 빨리 보고 그냥 빨리 밥 먹으러 가지 뭐. 아, 참. 그 친구들도 와서 시험 보다 가든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세 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걸 안 한 건 아니야. 중학교 때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아주 귀엽게 구했죠. 어떻게 귀엽게 구했느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전체 사각형을 구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주 귀엽게 이거 세 개 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사실은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신발끈 공식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공식 외우세요. 유도하려면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 좀 쓰면 금방 유도를 할 수 있는데 벡터의 외적은 대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유도하는 거 절대 안 물어봐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에 세 개의 점 중에서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잖아요. 차례대로 써. 이렇게 위아래로 써. 그 다음에 처음에 썼던 점은 한 번 더 써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로로 연결하고 이게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게 대각선을 연결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신발끈 같이 생겨가지고 신발끈 공식인 거야.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절대값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절대값이잖아요. 이거 벡터의 외적 표시거든요. 근데 절대값이라고 그냥 생각하셔야 알겠죠? 절대값 표시하시고 x1, y2 연결한 것끼리 다 더해. 연결한 것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세요. 연결한 것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한 것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요.
연결한 것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 그 다음에 그 차이, 이 차 빼주면 됩니다. 그거 전체의 절대값. C 신발 공식이에요. 선생님 저거 그냥 삼각형 넓이 다 구해서 하는 게 더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외워서 이렇게 하세요. 세 점의 좌표를 알면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활용성이 높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가 특별하느냐? x1, y1이 0, 0인 경우.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점 중에서 한 점이 원점이라면, 삼각형의 세 점 중에서 꼭지점 세 점 중에서 점 하나가 원점이라면 그 점을 x1, y1으로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 x1, y1에 둘 다 0이 들어가겠죠? 0, 0, 0, 0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x1, 0, y1, 0, x1, 0, y1, 0 다 0 되니까는 6개 항 중에 4개가 날아가요. 그랬을 때는 2분의 1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0, 0이 되면은 2개가만 남겠죠. 2개만 남는데 서로 x좌표, y좌표끼리 서로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x2랑 y3, 그 다음에 x3이랑 y2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x1, y1 다 0 대입해버리면 이것만 남아요. 그래서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여기 0,0이 있어요. 여기에 뭐 4,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3,5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넓이 S는 2분의 1 하고 자 크로스 3이죠? 크로스 5, 4, 20이죠? 2분의 17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그래서 세 점의 좌표를 할 때 여러분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뭐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도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삼각형을 구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 시간 있으면 그거 다 그냥 참고해서 설명해 줄 텐데요. 지금 당장 몰라도 되니까 이것까지 알도록 합시다.